벗어나려고 하는 판 같은 게 이제 정치자금법인데 정치자금법도 그렇게 해서 윗선을 다 자를 수가 있나요? 지금 드러나는 핵심 의혹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이야기하는 대선 때 여론조사를 거의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조작을 한 게 아니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81차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을 2022년 6월에 재보궐 선거할 때 김영선을 공천한 거 아니냐, 그 대가성. 요거 두 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예요. 네. 그렇잖아요. 81회 여론조사할 때 뭔가 해작질을 해서 윤석열을 경선 때 압도적으로 후보로 만들게 했다면 그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리고 이때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을 준 거면 그 대가성으로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거죠. 3억 7,200만 원인가요? 예.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갚질 않았으니까 검찰은 신고도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대충 김영선과 그리고 명태균, 강혜경 사이에 세 사람 사이의 어떤 돈 다툼으로 그냥 대충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 저는 검찰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제일 예. 문제라는 것이,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 2번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지난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뭐 인터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에 대한 그 기자들의 그 의혹에 대한 그동안 본인 목소리 다 나온 녹취록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한마디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서 아, 저거를 이제 저렇게 축소를 해서 그렇지.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하고 본인하고 강혜경 씨 간에 그냥 돈 다툼일 뿐이고, 그렇지.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했구나. 그리고 저는 이 명태균 씨가 거의 90% 100%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소시효 완료된 부분 외에도 여러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본인이 핸드폰 3개 없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가 인멸되고 있기 때문에 100% 구속해야 된다, 정상이라면 생각했는데 구속되지 않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아, 정치자금법 단순한 그 김영선 의원하고의 정치자금법 문제로 축소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벌금이나 좀 받던가, 뭐 김영선 의원이나 좀 저기 뭐 징역형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축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구속 안 한 걸 보고 예.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목소리까지 나온 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검찰은 적극 개입할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고발한 범주 내에서만 우리는 수사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한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우린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다, 살펴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서로의 다툼으로 돌변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신 부실하게 청구하겠죠. 우리 옛날 다 봤잖아요. 부실하게 청구를 해서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들은 다 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대강 만들어서 청구를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말든 검찰이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말고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게 있잖아요. 손 씨라고 얘기하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예. 2심에서 이제 상고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상고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손 씨는 주식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상고를 했대요. 예. 그래놓고 저기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자들이에요. 여기는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상고를 하고, 여기는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일반 투자자라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이 상고한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거나 아니면 한참 나중에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저는 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 딜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검찰은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일부러 압수수색도 뒤늦게 하고 짐 빠진 다음에 하고, 핸드폰도 가서 직접이 아니라 명태균 씨 자식 핸드폰만 가져오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짜여진 각본이 만들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명태균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한테만 안 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는 뭐 예. 창원 내에서 일어난 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요 검찰 입장 요런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은 이 김영선 전 의원도 나만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 명태균 씨, 강혜경 씨는 잡혀가도 돼요. 구속돼도 됩니다. 그렇죠. 예, 김영선 전 의원. 예. 명태균 씨 입장도 나만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예.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올라가는 검찰 얘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명태균도. 그렇죠. 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는 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의 인연을 부정하면 그거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은 있다. 얘기를 했다. 전화를 했다. 이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의 성격 그리고 요구한 내용은 그냥 추천이다. 사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했지 않느냐 당에다가. 그러니까 나도 추천한 것이다. 내가 추천한 거를 처벌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대가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구속이 안 되는 쪽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명태균 씨가 그거를 믿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이게 창원 내에서 일어난 일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명태균 씨가 세비를 반을 가져간 거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빌렸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준 거를 받았다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이 그런 방식으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명태균 씨가 실제로는 공천을 받아다 줄 능력이 없으면서 공천을 받아다 줄 것처럼 하여서 사기를 친 거다. 그렇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김영선은 원래 되는 게 확실했는데 명태균이 사기쳐서 명태균은 돈을 뜯어냈고 김영선은 당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보니 김영선이 너가 적임자네 해가지고 정통한 방법으로 김영선은 공천이 된 것일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검찰은 설명하려고 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돈을 가져간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분은 정치자금법이나 무슨 뭐 이런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사기 이런 걸로 들어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찰이 이제 수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아니 9천만 원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내 돈을 돈이 없이 뺏어갔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네.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의원실에서 네. 자기 세비가 반이 없어지는데 네. 그거를 강혜경 씨가 몰래 뺏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리고 부분은 녹취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요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의 의원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어쨌든 간에 무슨 의도든 간에. 그렇지. 이 명태균 씨한테 속아 넘어간 거든 간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든 간에 그럼 제가 볼 때 이분도 구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검찰이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 아니, 일단 두 가지 확인되는 건 있어요. 예. 1억 2천만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다라고 그 준 사람이 검찰 가서 진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근데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 네, 그죠. 예. 이제 문제는 이거 갖다 이제 강혜경한테 돌릴 거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홍준표 최측근에게 1억을 빌렸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설명이 되는 거죠. 당신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 왜나 김성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성태 들어갔다가 연어회 먹고 그다음에 뭐 육회 먹고 법인카드가 그 사람 동선 따라 따라다니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어느 순간만 수사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진술 세미나가 검찰과 명태균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도 너무 큰 문제가 없어. 이 사건이니까.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로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이 문제 같은 경우 나와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종호 씨도 그렇고 권오수 씨도 그렇고 다 뭐 구속 잠깐 당했다가 다 나와서 집행유예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더 무서운 건 이제 차도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이 사건 때문에. 예. 김소연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이준석 한동훈 죽일 거라고 봐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이준석 사건이 이미 나왔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조지면 되거든요. 근데 자 찾아봐가지고. 여기에서 자 명태균은 저 권력도 없고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도 혐의를 겨우 벗어났는데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을 텐데. 그리고 명태균은 지금 휴대폰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측에 야 나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입을 꾹 다물게라고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준석 분명히 김건희와 오고 간 수많은 대화, 녹취 그리고 카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90% 이상 있을 텐데 99% 이상 이준석을 친다? 이준석을 칠 수가 없지. 아니 한동훈도 그렇게 따지면 못 치는 거죠. 한동훈도 못 친다. 아니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한동훈은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온통 공격 포인트는 한동훈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당 내 내부 분열이나 더 분열적으로 갈 텐데 보수가 지금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씨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중동을 바치고 있는 보수가 걱정하는 거는 보수의 분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틀어막고 2년만 버티자. 또는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개헌을 먼저 주장을 해라. 주장을 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자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그러면 보수가 다음에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중동끼리 조금 다른데 네. 동은 특검 받자입니다. 특검 받자. 네, 동아일보는 특검을 받자여서 어떤 기자들이 요건 기자들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이제는 동아일보를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동결해냐 이렇게. 동결해냐? 보수계의 아, 진보 동결하냐? 매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기자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네. 동결회의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기자가 그랬다. 기자들이 일부 네. 이제 기자들끼리 얘기해요. 네. 언론계니까. 예, 그렇죠. 예, 놀리듯이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동아일보는 특검 받자예요. 중앙일보는 눈치 보는 것 같고 아 이거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어느 쪽으로 풀어야 돼? 근데 어쨌든 잘하자 분위기인 것 같고 중앙일보는 대충 잘하자. 조선일보는 전략적 휴전 분위기입니다. 전략적 휴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전략적 휴전 분위기인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여기서도 어제가 뭡니까? 지난주에 많은 이제 사실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회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 보수의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몰아줬는데도 그렇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게 인간 윤석열의 최대 아웃풋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2시간 20분도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네, 그 2시간 20분 중에 한 5분 그래도 이거 하고 내 탓입니다 하고 이게 대통령실이 봐도 최대 아웃풋이에요. 이게 최선이다. 여기까지도 너무 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여기에 만족하고 일단 어떻게 수습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바로 메시지가 나온 게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메시지가 나온 게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 이게 전형적인 전략적 휴전 분위기로 가자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벼랑 끝에 완전히 내몰려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등을 밀면은 이제 벼랑 밑으로 떨어질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갖고 여기다 빚을 좀 안겨주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한동훈 대표를 조금 이제는 당분간은 좀 덜 미워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이 요구했던 뭐 김건희 라인 정리나 이런 거를 일부 좀 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성의 표시를 하고 그래서 관광공사 지원했던 사람만 그만두고 이러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누구 몇 명 좀 그만두면 안 돼요? 이런 걸 좀 하고 개각을 당장 하지는 않는데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당장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원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윤재욱 전 원내대표 정도로 바꾸고 예. 예? 요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티내는 걸로 그 다음에
핵심은 특별감찰관은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걸 두고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요런 거를 대통령실은 하고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는 뭘 하느냐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거를 좀 걸어줘서 8표 이탈을 최대한 막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전략적 추전을 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를 조선일보나 요런 쪽은 지금 요 만들고 포착하고 이렇게 간다. 네. 근데 이제 요런 갖고 되겠느냐? 근데 이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